순으름 공동 나눔터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의 자조 모임이라고 같이.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 5명 이상 자조 모임을 통해서 우리 공동으로 아이들을 케어하겠다. 어린이집 간 이후에 7세 이후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순으름 공동 나눔터라고 볼 수 있고 이 외에도 그 순으름 공동 나눔터 말고 지역사회하고 연결하는 이제 돌봄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은 안덕에서 지역사회 협의체에서 이제 공동 돌봄을 하고 있고 뭐 농협에서도 여러 가지 공동 돌봄을 통해서 틈새 있는 돌봄을 이제 메워나가자 하는 게 지역사회 이제 관이 아니라 뭐 지역 주민들이 같이 움직여 나가는 추세로 많이 바뀌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예.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순으름 육아 그 나눔터 공간은 사실은 제주도에서 2016년에 제주도 특화 사업으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특화 사업으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아까처럼 이제 기관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돌볼 수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좀 더 아까처럼 자생적으로 뭔가 좀 자조적으로 아이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키우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좀 그 욕구가 있었을 때 또는 아이들이 아프거나 또는 이제 그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거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이거를 좀 협력해서 키우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사실은 그 여기 순으름 순으름 돌봄 공동체가 조성되는 사업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육아 나눔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두 가지가 동시에 이제 양성평등 정책 차원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그 신청하는 가족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 2016년에 한 18개 팀에서 시작을 했는데 작년 2023년에 사실은 정말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었어요. 그래서 152개 팀이 신청을 해서 그중에 96개 팀이 선정됐는데 예산을 조금 더 추가로 지원을 해서 125개 팀이 선정이 됐어요. 이 말은 뭐냐 하면 공동육아를 원하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주도가 이렇게 공동육아 돌봄체가 많아지는 이유는 하나 있어요. 그 육아 나눔터 공간이 동시에 같이 조성됐다는 거죠. 그리고 제주도 전역에 이제 골고루 한 42개가 지금 나눔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공동 육아하는 부모 그 자조 모임에서 그 공간들을 굉장히 또 원활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성공적으로 되고 있고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공동 돌봄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돈을 예산을 좀 많이 준다 하더라도 성공적이지 못한데 제주도는 적은 예산 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특화 사업으로서 이 한 역할 나눔터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 아이들의 부모가 네. 공동으로 한번 네. 육아를 해보자 이런 취지의 운동인데 이게 제주도에서는 꽤 반응이 좋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. 아주 성공적이죠. 혹시 육아 아빠로서 그런 친구들과 또 주변 지역 주민들과 같이 이런 육아를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? 저도 말씀 주신 순으름 육아 나눔터 사례를 우연찮게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네.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. 네. 근데 저희가 부부가 맞벌이인데 이 육아 나눔터에 참여하려면 저희도 여유가 있어야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기획에도 참여하고 저희도 어느 정도 어떤 기여를 해야 되고 네. 그럴 기회가 사실 맞벌이 부부들한테는 시간이 안 되죠. 네, 굉장히 제한적입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런 육아 부담을 덜고 싶을 때마다 그래도 지인들 찾아가는 저희 아내는 또 제주 사람이 아니고 저는 제주 사람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 육아를 할 만한 인적 자원이 사실 저는 사실 남자다 보니까 아무리 육아에 많이 참여해도 그런 네트워크에 들어가기 좀 쉽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좀 뭐랄까 기대는 어린이집에서 뭔가 아빠들의 육아 네트워크 같은 것들도 좀 만들어 주시거나 하면 좀 더 쉽게 남자들끼리 이제 육아 팁도 공유하고 같이 놀러도 가고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어느 정도 드는데 근데 또 순으름 육아 나눔터까지 들어가기에는 시간도 좀 부족한 맞벌이 부부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네.